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달 이후부터 보시면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고,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. 5일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. 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11월 16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송에서는 셀트리온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 다뤄볼 거고요.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.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셀트리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혹평을 많이 했습니다.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.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도 혹평을 했었고 여기서도 혹평을 했습니다.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은 머크 그리고 화이자 이슈 요거 때문에 조금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 이게 항상 뭐라 해야 될까요? 전망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. 안 좋은 상황이 제가 항상 이슈의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는데, 이슈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종목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게 보다가 또 좋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바꾸는 게 맞아요. 고집 부려서 좋을 건 없습니다. 주식시장에서는 주대는 있어야 되지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요때 안 좋게 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상황이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려고요. 자, 어쨌든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빠르게 저는 이 코로나 이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. 벗어나서 바이오주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예를 들게 되면, 자,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. 자, 볼게요. 바이오 시밀러 이슈가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게 되면 주가 조정이 나왔고, 그 위에 상승 모멘텀이 누가 보더라도 레키노나주거든요. 그러면 코로나 물론 지금도 심각합니다.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. 그러나 영화는 호재도 영화는 악재도 없죠. 그러면 이 코로나 이슈 호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. 다 반영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현재 상승 출발점까지 이제 주가가 내려온 거죠. 내려온 거.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는 또 레키노나스보다 간편하고 가격이 싼 또 머크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또 출시하게 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은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슈에서 좀 벗어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,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도 호재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월 29일날 인포스탁 기사인데, 유플라이마 지금 유럽에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점유율 계속 높이고 있고, 그리고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. 그리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사보험인 시그나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고,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21%까지 높였죠. 이거 상당히 큰 성과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셀트리온을 예를 들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레키노나주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.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램시마라든지 요 보고 계시는 유플라이마라든지 인플렉트라든지 이런 신규 바이오시밀러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가야 돼요.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빠르게 이 코로나 이슈 좀 벗겨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화이자 머크 악재로 인해서 빠졌던 하락의 출발점이었던 이 자리까지 어쨌든 반등이 나올 겁니다. 반등이 나오고 이 부분 26만원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26만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키노나주 코로나 이슈를 좀 벗겨내고 방금 말씀드린 유플라이마, 인플렉트라,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였던 숫자라든지 가치가 반영되게 된다라면 아마 그때는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.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셀트리온은 일단 주가 하락이 조금은 멈춰야 됩니다. 멈춰야 되고,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
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만 볼 게 아니라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4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도 어쨌든 하락 국면이라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하락 국면이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.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26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 부분에서 지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보여줬던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셀트리온은 어쨌든 이 코로나 악재, 그 화이자 머크 악재는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. 그래서 26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런데 이 26만 원에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어야지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. 그 전까지는 주가가 또 답보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든 종목 현재 0.9%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이 현재 10월 15일부터 현재 상승으로 좀 전환된 상황인데, 자, 지난 4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고 그 이후에 21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쭉 하락세가 있었어요. 그런데 10월달 이후부터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. 5일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추세가 당분간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제가 항상 종목 말씀드리고 이거 말씀드리죠.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이 흐름이 진행되면서 5일선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5일선 위에서 노는 놀이가 시작이 되면은 그 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요 히든 종목도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죠. 회복시켰다가 이탈했다가 회복시켰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반복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요 국면인 겁니다. 요 국면. 그리고 나서 이후에 5일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그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최소 저는 12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지금 만약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12만 5천 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현재 12만 5천 원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해되시죠? 그리고 이제 기존의 메모리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자회사 땡땡땡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통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파일럿 생산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형 MCU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,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가 월 10만 장 정도 생산이 되고요. 그리고 M&A를 통해서 또 8만 장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. DB 하이텍이 지금 13만 8천 장이거든요. 월 생산 능력이.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요. 현재 18만 장. 그래서 아마 DB 하이텍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